(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55초. 지수는 35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은 11포인트. 뭐 코스피 35포인트. 아주 살아있네. 어제 미국 장 터진 거 비하면 그죠? 이런 걸로 웃어야 돼 우리가 진짜. 뭐 울 수는 없잖아. 네. 일단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고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이 아닐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 초반에 좀 버둥버둥 반등도 하고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계속 주는 건데 아직은 바닥은 아니죠. 바닥이라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의 정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의 정점 이게 보여야 돼. 그 중립금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나와야지 시장이 바닥이 형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뭔가 찾겠죠.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나왔어. 혹자가 얘기하기를 뭐 형들이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내공이 튼튼한 투자자들은 하락장도 뭐 잘 견뎌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는데 자꾸 누가 계좌에서 돈 빼간대. 누가 빼가요? 그래 보이스피싱이야.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시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 하나씩 없어지는 형 있잖아. 그거 어른들만. 아파트 한 채씩. 아파트 한 채씩 계속 계좌에서 없어지는 형. 사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답인데 그렇다고 맨날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난 닥터 둠은 아니야. 뭐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현실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해야 되고 포인트는 그냥 부동산이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보도는 이게 보도가 좀 웃긴 건데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진다 그래. 그러면서 뭐 압구정동에는 몇 주 사이에 8억씩 오른다 그러고 하고 그 기사는 이제 대중 심리의 그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건데 실제 팩트는 안 그렇단 말이지.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지. 거래가 없는데. 변두리 지역은 사실 알게 모르게 상당히 어렵지. 그러니까 이 자산 웰스 이펙트라는 표현이지만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 주식과 부동산과 또 뭐 코인과. 근데 이제 자산이 버텨주면은 그래도 뭐 요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그쵸. 이게 있잖아. 근데 그게 제일 묵직한 게 부동산이거든. 부동산이 흔들리거나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진다는 수 있거든. 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고. 거품은 빠져야 되는 거거든. 지금은 빠지는 시기잖아. 돈이 증발하는 시기야. 제일 먼저 나타났던 데가 코인 시장이고 루나나 뭐 테라 뭐 이 소맥 이름 같지만 그런 게 곰곰이 기사를 보면은 내용이 어려워도 읽어보면은 황당한 내용들이 많거든. 그렇죠. 확정금리,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는 어느 금융 상품도 없는데 그러니까 20%의 이거 누가 봐도 폰지인데 다 그때는 새로운 신금융이에요. 근데 이제 꼰대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런 거잖아. 코인이니까 또 가능했던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달러에다가 묶어놨다고 하잖아. 패그를 시켜놨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달러 1이라는 수치 절대값이 안 변할 것 줄 알았겠지. 근데 이게 변했단 말이야.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이 변했으니까 뭐 그 대응도 변해야 되는 건 맞고 그 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깨우쳐 보니까 와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숫자상의 자산은 증발이 되게 빨리 일어나고 뭐 혹자들의 그 음모론적인 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8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풀렸는데 그 돈들이 흡수해간 일부가 코인 시장이잖아. 코인, 그쵸.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나왔고 맞아요. 코인 값 든 것도 인플레이션, 뭐 다 인플레이션. 우리가 한 1년 전에 이야기했을 거야. 그때 코인 시장이 2조 달러 돌파했다가 시총이 와 이거 미국에서 딱 잡으면 그냥 2조 달러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네. 달러 가치가 지금은 떨어지면 안 되기 안 되니까.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전쟁이라는 변수와 상해 중국의 락다운 네. 이게 풀려도 실제 다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타임 테이블에 시차를 두고서는 나타나는 현상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너무 높은 거를 자각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산 효과 때문에 그런 대로 비싸도 사. 돼지고기 한 근에 돼지고기 1인분에 2만 원이어도 먹던 돼지고기니까 그래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야, 이제 좀 다른 두부조림 먹자 이렇게 바꾼다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기업들도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게 이제 어제 뉴욕 주가가 개박살난 이유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게 진행형이란 말이야. 이러다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고용을 잘라. 고용하려고 했던 걸 멈추고 있는 고용도 줄이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또 벌이가 없어지고 소비가 또 줄고 이게 그럼 시차를 침체가 온다는 거잖아. 뭐 닭도둑이 아니야 형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나야 된다고. 그게 지나야 된다고. 너무 그게 살벌한 이야기를 하시네.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안 좋은 건 잘 맞는데 형이. 진짜. 이번 주 이제 목요일날 방송이니까 내일 우리 금요일날 또 로딩하잖아. 그렇죠. 꼭 금요일날 반등하더라. 우리 아, 목요일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게 들쭉날쭉 해 항상. 그쵸.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맞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지. 그렇지. 심한 거 보면. 그러면 또 이제 손실 났던 거 빨리 회복하려고 좀 올라가면 따라가게 맞아요. 되고 맞아. 그러면 또 물리고 맞아. 또 떨어지면 와 뭐 저렇다는데 또 줄이고 손절하면 또 오르고 반복되지. 주식쟁이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어렵지. 제일 힘들어. 주식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마음은 편안하거든. 근데 그 있잖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계좌를 더 많이 열어봐. 언제 팔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잔고가 늘어나면은 뿌듯하기도 하고. 맞아. 주가가 떨어지잖아. 어느 순간 덮어버린다. 맞아. 안 열어봐. 앱을 지워버리지. 그렇지. 뭐. 내일 뭐 언젠가는 바닥 찍고 오르겠지. 그다음 또 한번 열어보면은 더 빠져 있고. 회사 없어질 수도 있고 막.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멀쩡한 회사 투자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IT 믿을 건 IT 실물이 있는 거. 네, 숫자 나오는 근데 거. IT와 이제 반도체 아까 이제 우리 한동희 연구원 잠깐 출연했다 갔지만 맨쪽 똑같은 종목들인 거야. 삼성전자, SK 이 IT의 신을 두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다 뻔해. 그렇죠, 뻔하죠. 뭐. 뻔한 회사들. 새로운 기업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코넥스가 언제 한번 붐할까 하는데 코넥스에도 알짜배기들이 다 들어왔더만 맞아요. 벌써. 네. 라운테크가 이미 들어왔지. 그래서 알짜가 들어왔고. 그 시그넷 EV 이제 SK EV로 바뀌었나? SK SK 시그넷으로 바뀌었나? 그 회사가 이제 들어오느냐가 음. 관건인데. 어. 네. 뭐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는 대세는 전기차가 맞지. 이제 시작인 것도 맞아. 근데 이제 그 전기차들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2차 전지 셀 업체들을 가만히 둘까? 한 번은 조질 거라고. 근데 경쟁을 붙이는 거야. 맞아. 그렇지? 근데 그 경쟁 붙이는 과정까지 아직은 밑에 단의 이제 소재 막 장비들이 막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서 그런 뭐 양극재 막 이런 이슈들 뭐 E&D. 얘들이 E&D 잘 가. 주권 잘 가. 그래 잘 가. 선택 잘해야 돼. 네. 선택 잘해야 되고 잘 골라야 돼요. 항상 네. 얘기하는 생존의 전략 살아남는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다 그러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한타 증권 하면 이번 주도 E&D 같은 종목들. 맞아. ENDD 같은 종목들은 네. 그래도 쏘쏘하게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료가 있는 뭐 스파성 재료들 뭐 그런 기업들도 있으면은 알려드리고 힌트를 공유하는 거지. 자 생존의 전략은 오늘도 변함없고 어떻게 생존할지는 뭐 인버스 ETF도 사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해지용으로. 네 해지용으로 인버스 ETF 그건 교육 받아야 됩니다. 뭐 네네. 온라인 교육인데 2시간인가 그래. 그렇죠.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방법은 다 증권사에서 가르쳐 줍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댓글 상단에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링크가 있는데 예, 유한타 증권 거기에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깨알 같은 홍보. 지금 인플레이션 ETN이나 ETF 따라 붙어서 먹을 건 없죠. 팁스가 이제 뭐 대표적인 건데 아니야 지금은 소액 채권에 팁스가 있다면은 물가 연동체 같은 거 물가 연동체는. 네 그런 것도 찾아보고 한번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 현금 선호를 하시는데 그래도 항상 한화 원화보다는 달러 예금
은행에 가보면은 달러 예금에 이자를 주는지 확인해 보시고 변동금리로 달러 예금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그래도 마음의 안정성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서학개미로 미국 주식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주식도 지금은 어려웠어. 버블이 더 빠져야 되지. 그치. 예. 버블은 인정해야 돼. 막 쏟아부었잖아 돈을. 네. 그 돈이 증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가야 됩니다. 내일 나는 카이 출장을 가. 너 때문에. 어? 뭘 너 때문에 안현우 대표는 내 얼굴도 이제 모를 거야. 지가 소개시켜놓고 지는 네. 빠지고 나는 네. 거기 하여튼 한국항공우주 내일 출장을 탐방을 좀 가보는데 음.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만 괜찮으면은 좋은 기업들이 있어. 아, 그지? 그럼요. 지금은 사실은 카이는 이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없이 간다고 봐요 나는. 네. 그렇지. 누리호. 그리고 응. 이제 뭐 전투기 봤잖아. 이게 러시아 그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휴대폰 GPS 전투기에도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러시아 같은 나라도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막 20년 30년 된 전투기 가지고 운영하는 애들은 이제 뭐 바꿔야지 어떡해요? 그렇죠. 자, 6월 달에 음. 이제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 뭐 항상 주식 시장은 좀 빠르잖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왔다 가고 하면은 또 뭔가 선물을 가져오겠지.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6G예요. 6G. 6G. 그러면 6G는 결국 저궤도 위성이랑 3차원 그렇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형 네. 발사체 맞아요. 이번에 성공하면은 이제 또 이슈가 되겠지.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렇게 맞아요. 지금 관심 리스트 정도 잡아두시면 이번에 성공할까요? 성공하죠. 성공 네, 해야지. 해야죠. 해야지. 나쁜 새끼는 아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잘하고 있냐고. 잘하고 있지. 그래서 그거 관찰하러 내일 사천에 가슴이 보는 작년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한 건데 그럼. 그 정도면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시장 기대치는 너무 높았다.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좀 미래를 본다면은 사람들이 다 지금 얘기 안 하는 이제 싫어하는 한국전력 한전 얘기 또 했지만 시간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 영어식 표현을 썼잖아요. hindsight라고 지나놓고 보면 지금이 바닥이었을까? 지금이 정점이었을까? 지금이라도 샀어야 되나? 지금이라도 팔았어야 되나? 근데 지금이라도 약간은 나는 후자 쪽으로. 근데 그렇게 한번 속가지고 나면은 제일 매력적인 공격의 대상 이 한국전력이지. 한국전력. 대한민국 근간이잖아. 지금 뭐 일부 민영화들 얘기들 뭐 이게 KTX하고 뭐 한국 그 공항 같은데 네. 이슈가 좀 사회적으로 있어요. 근데 정부의 색깔이지만 한전도 분명히 그렇게 되지 노직 아유 씨말 꼬인다. 얘기를 잘해야 돼. 민영화? 민영화까지는 아니지만 한전이 지금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왜냐하면 지금 빚덩이 위에 앉아 있잖아. 8조 원씩 적자를 낸단 말이야. 1분기 8조 원 적자야. 그럼 올해 20조 원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 자본금이 3조 7천억인가 되고 뭐 시가총액이 14조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추세라면은 이거는 자본 잠식이야. 일반 기업의 자본 잠식이면은 아웃이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좀 시키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알짜자산 팔잖아. 응. 부동산도 팔고 자회사도 팔고 막 팔아. 이게 처음에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고용 자르고 자산 팔고 그 빅베스라 그래. 부채를 줄여.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된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본질이 깎이는데. 맞아요. 그 한전은 진짜 내가 주주라면은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이란 말이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기요금을 강제화시켰어. 그러면은 진짜 한전 같은 거는 내가 외국인 자본 투기 자본이면은 와 저는 정말 군침 질질 흘리고 있다 나는. 그러니까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잖아. 지금 족족 다 담아가 그냥 쓸어 담는 거야. 한전 당장 내 다음 주 주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전은 장기 안목을 보면은 결국에는 위기 이후에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렇다 치고 바이든 대통령 올 때 북한이 ICBM하고 핵실험 7차를 하려고 준비한다 그러잖아. 코로나에도 뚝심 있어. 좋게 얘기하는 뚝심은 아니지만 뚝심 있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다 떴잖아. 에이왁스나 호크아이 같은 게 뜨잖아. 그럼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를 체크한단 말이야. 타겟팅을 딱 하면은
무서운 김정은의 심장 박동 소리를 추적한다. 그 정도야. 무서운 자산들인데 뭐 이번에 이제 카이가 그래서 난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그 IPF 이야기 인도 하잖아요. 태평양 예, 예. 경제 프레임워크. 거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중국도 폴리실리콘 쪽에 계속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었잖아요. 태양광 쪽에. 근데 이제 지금 중국도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반도체 쪽으로 리소스를 좀 집중하는. 그래서 이쪽 보조금 점점 끊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얘들이 이제 원가 구조가 이제 이미 OCI하고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OCI가 그렇지. 네, 이 톤당 생산 단가가 얘들은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데 가서 태양광. 네, 톤당 생산 단가가 더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면 이제 중국산 그 이번에 그 BBB라고 해서 빌트 백 배럴라고 이제 그 법안 통과 이제 되면 이제 가정용 태양광 쪽에도 이제 이게 보조금이 가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중국산에 보조금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산은. 맞아. 그러면 이 한국 우리 OCI 쪽이 이제 수혜를 보는 그림인데 어. 지금 OCI가 PR이 거의 뭐 3-4배밖에 안 돼요. 맞아. 네. 그 요거 한번 좀 맞아. 할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네. 네네. OCI 괜찮다. OCI도 네. 그렇고 대형주는 OCI, 소형주는 신성 ENG. 우리도 신성 맞아요. ENG 좋아하잖아. 맞아. 좋아하는 거는 또 얘기하지만 우리 신성 ENG 음. 그 IR 총괄하는 우리 김신우 이사. 너무 열심히 해. 그리고 가정용 ESS 쪽에서 그렇지. 이렌텍이 저장장치. ESS가 또 이렌텍이 또 이제 수혜를 보는 그렇지.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2차 전지 네. 그때 우리 ENDD 네, E&D 그 ENDD 같은 것도 양극재. 다, 그렇지. 다 ESS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니까 에너지 문제니까 에너지 전쟁이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한국을 키워주겠다라는 거죠. 밀어줄게 지금 네. 밀어줄게. 대신에 이제 중국하고 반도체 좀 벌려라, 이런 거지. 맞아. 이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한꺼번에 오는 건데, 네. 맞아. 괜찮은 네, 아이디어. 맞아. 좋은 네. 아이디어. 뭐 항상 시장이야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고 뭐. 그 썰인데 바이든이 OCI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네. 일정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 현대차하고 OCI 간다는 이야기가 일단 삼성 돌았어요. 갔다가 네, 뭐 네. 현대차 갔다가 그렇죠. OCI까지 갈란가? 그건 모르겠네. DMG는 취소한 것 같고. 자, 뭐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막 사달이 날 것 같을 때는 항상 정책 당국자들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파월 의장, 그다음에 이제 앨런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뭐 각 연준 의장들 그러니까 시장을 달래기 위한 멘트들을 하면 또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아까 했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또 추가 경정 예산, 소상공인 보조금 이런 걸로 이제 처음에는 위기를 넘겨야 되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막 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이슈들, 뭐 탄광, 그다음에 뭐 아까 했던 누리호, 뭐 이런 이슈들이 툭 칠 수 있거든. 그럴 때 짧게 보면 돼.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존의 투자 전략이라는 거지. 짧게 보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은 뭐 PC 디렉트라는 기업이 자꾸 M&A가 흘러나와. 이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대주주 변경이 좀 많았었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든. 기업은 이익을 잘 내. 유통회사인데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얘기했지만 PC 디렉트는 뭐 인텔 CPU, 그다음에 뭐 시게이트의 스토리지, 뭐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 그다음에 이제 DJI라고 하는 드론, 농업용 드론이 있어. 큰 거. 작은 드론 말고도 농업용 드론 같은 거 비료하고 농약 뿌릴 때 하거든. 그런 드론도 파는데 유통업체. 근데 본방송에도 얘기했지만 IT 부품에는 이 명품이잖아. CPU, 인텔의 뭐 사파이어 레피즈도 이제 곧 출시되지. 그렇죠. 그다음 뭐 AMD 같은 데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시게이트 거, 뭐 기가 팩토리 거, DJI 거, 그러니까 IT의 명품들을 유통하는 편집샵이라고 내가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져도 일반 소비는 줄여도 명품 소비는 오히려 늘잖아. 양극화되잖아. 그런 것처럼 IT도 그런 유통회사가 그냥 낮잡을 건 아닌 것 같고 이익은 나는데 이 회사를 이 몸 친구 안마의자 몸친구가 몸친구. 산대요? 아니 그래 몸친구에 있었던 사위 얘기를 하는데 몸친구 바디프렌드야. 바디프렌드가 직상장이 안 되잖아 지금. 그쵸. 계속 물 먹고 있단 말이야. 거기 아이폰 시장도 지금 냉각기
되니까 이게 우회적으로 우회, 백도어를 시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M&A 이슈가 끊임없이 지금 들리거든. 음. 카더랍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사라 팔아라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PC 디렉트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개별주 정도 오늘은. 뭐 나머지는 뭐 곡물 얘기는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내가 진짜 너무 많이 얘기했지 않냐? 그렇죠. 그렇지. 굉장히 빨리 이야기했고 그건 좀 자랑해도 돼. 아니야. 자랑할 필요 없어. 자랑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IT에 또 우리 변화가 있죠. 네네. 반도체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시장만 좀 안정되고 받쳐주면은 치고 나갈 수 있는 sek터인 건 분명히 맞아. 그 중에 맞아요. 이제 또 우리 눈여겨보고 있는 네, 우리 한미 반도체 한미.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에 한미 반도체는 그렇죠. 영향이 우의 상징이지. 한미 그치, 반도체는 그치. 한국, 미국 반도체인데 그치. 똑같은데 이게 물동 영향 때문에 1분기가 쇼크성 실적이 났죠. 중국의 네네. 상해 락다운 네네. 때문에 그렇죠. 물동이 막혔지. 막혔지. 하역을 못 하니까. 왜냐면 이제 매출이 안 잡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2분기에 밀어낼 거라고 했는데 일단 4분기까지는 좀 슬로우했던 것 같아요. 이제 4분기까지는 조금 슬로우했는데 지난해 아니요 이번에 올해 네네. 4분기까지 네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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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까지는 조금 이제 3월부터 영향이 있었으니까 4월까지는 조금 영향이 4월이면 있었는데 2분기 초입에 네네 접어드는. 그렇죠. 5월부터 물량이 엄청 올랐어요. 뭐 2배 수준까지 3월에 2배 수준까지 올랐고 그래서 2분기가 괜히 뭐 기대감 높여서 좋을 건 없는데 2분기가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좀 기대고 그러면 이제 모든 중국 관련 장비 업체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을 볼 때 음. 진짜 그 이 매니아틱한 투자자들은 관세청 같은 데나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맞아요. 네. 수출입 동향의 물품들 막 체크를 해봐. 맞아. 와, 그 대단한 거야. 그런 노력은 해야 돼. 그치? 맞아요. 네.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내가 다 인천에서 만약에 수출되는 거기 때문에 매니아라면 인천에 어떻게든지 그걸 찾아보겠어.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한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떤 그 락다운 해제에 대한 수혜가 있는데 이거를 또 대비 안 하는 업체들도 꽤 있는가 봐요. 이게 물동이 한미는 좀 빨리 캐치를 해서 대비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 상하이 같은 게 물동이 한 80% 정도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혜를 바로 보는 건데 이걸 또 배편을 못 잡은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발 수혜라고 해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건 또 옥석 가리기 해야 됐다라고 이제 뭐 조금 전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현지에 그 라인이 있어야 돼. 맞아요. 아니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당국에 누군가가 입김을 뭐 주 정부 같은 데 그렇죠. 있잖아. 네, 맞아요. 입김 줘서 야 이거 빨리빨리 들여와야 돼. 이러면 또 풀리고 막 이런 게 맞아요. 많지. 그렇죠. 이건 이제 사실 세상이 다 야로야. 씨. 독점 장비라서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사실 웃돈을 막 지급하니까 1분기에 매출이 10% 빠졌는데 이익이 10% 오히려 늘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단가가 올라간 거거든. 이제 그러면 2분기도 더 굉장히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 숫자는 한번 까보면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좀 보면 이 1분기 실적 좀 이렇게 보면 엔화로 원자재 사와서 엔화가 워낙 지금 싸잖아요. 엔화로 원자재 사와서 달러로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들이 굉장히 N1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엔화로 일본에서 원자재 사와서 달러로 매출 파는 애들이 되게 이익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 동진쌤이. 네, 그리고 이제 TYM. TYM이 엔진을 일본에서 사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파는 건 미국에 파니까 네, 이게 이런 업체들이 좀 좋다. 이런 것들도 이제 2분기에도 좀 유효하다 그러면 뭐 달러가 계속 강달러로 가고 엔화가 약 엔으로 간다 그러면 요거는 좀 유효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외 이익으로. 더 할까? 더해. 네. 이거는 이제 내일 생방 어차피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내일 생방을 샘 CNS를 할 건데요. 샘 CNS. 샘 CNS. 희한한 거 많이 가져온다. 샘 CNS인데 요즘에 그 소켓하고 프로보 카드 되게 좋잖아. TSE도 되게 좋잖아요. 그치. 주가가. TSE 뭐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뭐 마이크로 프렌드 이런 업체들이 이제 프로보 카드를 하는 회사들인데 이 프로보 카드에 부품을 납품해요. 샘 CNS가. 이 STF라고 해서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 공간 변형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보 카드용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익률이 30%대가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30%대 나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 그리고 마진율도 높고 이제 이 회사가 엔드 유저 비중으로 보면 키옥시아 매출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키옥시아가 최근에 요칼치 팹 10조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그게
23년 초 완공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또 프로브 카드 많이 팔리니까 이제 음. 프로브 카드 업체가 좋아지면 얘들 STF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요 컨셉으로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물량이 다 잠겨 있구나. 키옥샵 매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돼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주가만 왔다 갔다 하지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맞아요. 잘 되는 방향이 보이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회가 위기가 왔을 때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뭐 아직까지는 위기가 정점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좀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저 소켓 업체들이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아. 여기 이제 관련된 부품 핵심 부품조 중에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네. 또 쩐떼기인데 거기. 네. 소켓 요즘에 이익률 너무 좋아요. 그래? 네. 거기서 뭐 막 물량으로 밀어내니까 쩐떼기라는 표현이 이제 물량으로 확 밀어내면은 Q가 확 늘면은 이제 뭐 P는 멈춰 있어도 아니요, 소켓은 부가가치 높아요. 그래? 그 저기 뭐 수동 소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 듣고 어. 뭐 저항이나 이런 거. 옛날에 소켓 회사들 그 커넥트하고 소켓은 또 달라요. 반도체 소켓은. 어쨌거나 알았어. 네네. 미안해. 인정할 것도 빨리빨리 인정하고. 네. 그만해 그러면. 네. 오늘 그만해. 할 거 있으면은 그 문자 보내줘. 알았어요. 자,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그리고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리고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요게 이제 우리와 연결할 수 있는 저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소통 통로고 이게 시시각각 변하잖아. 뭐 주식 시장의 정보나 재료는 항상 휘발성 금방 확 날아가 버리니까 맞아요. 그 휘발성이 다하기 전에 좀 그래도 무료 문자 서비스를 드리니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문자 서비스로 문자 서비스 받으시려면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로 계좌 개설이 되어 있어서 잔고 1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얘기하기 싫지만 아니 뭐 어떻게 해.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땅 파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출장 가야 되는데 출장비 누가 주나? 네가 안 좀 줘? 내놔. 네가 좀 내놔. 네가 좀 내놔 이씨. 그 아파트 한 채씩 없어지는 형한테 달라 그래. 주변에 하도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침 일어나고 나면 계좌에 자꾸 누가 돈 빼간다고. 자 그런 거를 안 당하시려면은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돼요. 자 명확한 답이 보일 때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반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안녕.